과거 속 오늘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뉴스 여행. 영상실록 오늘 엔.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진혁. 아나운서 이은솔입니다. 은솔 씨 혹시 쉬는 날 뭐 하셨어요? 저는 쉬는 날 열심히 집에서 책을 읽으면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여유를 즐겼죠. 그래요? 네. 저는 이 MC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어머. 서울 역사박물관에 다녀왔거든요. 저는 뭐가 되나요? 그냥 노는 사람. 역사 박물관에 갔다 오셨다고요? 그럼요. 이 역사 진짜요?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궁금한 게 많아져서 한번 가봤는데 네. 근데 이것저것 살펴보니까 제가 아는 내용이 많더라고요. 오. 정말 보면서도 흥미롭고 또 보람차기도 했습니다. 멋지시네요. 저와는 다르게. 앞으로는 진혁 씨를 YTN에 걸어다니는 역사 사전이라고 불러야겠어요. 자, 워킹 딕셔너리. 네. 시작해볼까요? 좋아요. 네. 그럼 과거 속 오늘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보시죠. 1960년 우리나라의 실업야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1963년 9월 21일부터 서울에서 제5회 아시아 야구 선수권 대회가 열렸는데요. 대회의 마지막 날인 9월 29일 우리나라 야구 국가대표팀과 일본 팀의 결승이 시작됐습니다. 치열한 접전을 펼치며 한일전 야구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이 당시에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출전할 수 있던 야구 국제대회, 아시아 야구 선수권 대회였다고 하더라고요. 공부를 많이 해오셨는데요? 그럼요. 당시 우리나라는 일본과의 1차전에서 일본을 5대2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일본과의 2차전이 열렸고 3대0으로 승리했는데요. 결국 6전 5승 1패 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결승전은 김응용, 박현식, 최관수, 신용균, 박영길 등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고의 선수진으로 이루어졌는데요. 특히 일본과의 2차전에서 4번 타자 김응용은 8회 초 2점짜리 홈런을 날리는 등 3타점을 쓸어 담으며 맹활약했습니다. 김응용의 활약은 일본을 제치고 우리나라가 대회 첫 우승을 차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사실 이 대회 전까지 우리나라가 거뒀던 그 성적은 2번의 준우승, 또 2번의 3위가 전부였다고 하는데요. 간신히 꼴찌는 면했지만 만년 사실 하위권인 그 팀이었고 특히 그 숙적 일본에는 단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는 약체팀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이런 구기 종목 스포츠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금 늦게 들어왔으니까 약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자, 그리고 국내에서 처음으로 치러진 대회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목표는 당연히 우승이었는데요. 그 목표를 이룬 거죠. 대회 5연패를 노리던 일본은 타이완과 함께 2위를 차지하고 필리핀은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대회의 우승은 우리나라 야구의 부흥으로 이어졌는데요. 특히 야구에 대한 전 국민적인 열기는 실업야구로 이어졌고 1964년 모든 팀이 서로를 상대로 대결하는 풀리그 페넌트 레이스가 도입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이길 수 있었던 거 탄탄한 팀워크가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대회 한 달 전부터 합숙 훈련을 하면서 다진 팀워크와 홈 경기의 이점이 바로 경기력으로 이어졌는데요. 특히 우리나라는 중국과 필리핀을 연파하며 결승전까지 올라갔고 2차 리그에서 펼쳐지는 일본과의 두 경기를 모두 승리하면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럼 이번엔 2015년으로 가보겠습니다. 2015년 9월 29일 화성에서 액체 상태의 물이 흐른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당시 이 발표는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화성 탐사 관련 중대 발표를 통해 공개됐는데요. 화성에 외계 생명이 존재할 가능성을 미리 예측한 것이기도 해서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Is that Mars is not the dry, arid planet that we thought of in the past. That under certain circumstances, liquid water has been found on Mars. 그런데 화성이 온도가 엄청 낮다고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액체가 흐를 수 있는 건지 되게 신기하네요. 그렇죠. 네. 화성의 평균 온도가 사실 영하 63도래요. 그래서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하기 어려운 환경인데요. 네. 하지만 그 과학자들에 의하면 염류가 물에 녹아서 어느 점이 많이 내려갔을 때는 이 액체 상태의 물이 흐를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한편 2013년 조사 결과 화성의 흙에서 상당량의 이산화탄소와 산소, 그리고 황화합물과 염소가 검출됐는데요. 당시 연구진은 흙 약 27리터를 조금만 가열하면 약 1리터의 물을 얻을 수 있다며
이는 미래의 우주인들에게 유용한 자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2년 뒤인 2015년 화성에서 물이 발견됐지만 이 물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앞으로 화성에 대한 연구가 어떻게 진행될지 기대해 봅니다. 그럼 이번엔 1970년으로 가보겠습니다. 1970년 9월 29일 월간지 사상계가 폐간됐습니다. 1950년에서 1960년대 독재 정권에 맞서는 비판적 지성지였던 사상계는 1952년 문교부 산하 국민사상연구원의 사상에서 출발했는데요. 사상의 편집인으로 참여했던 장준하가 1953년 4월 이 잡지를 인수했고 월간 종합교양지 사상계로 바꿨습니다. 사상계는 민주주의와 자유언론, 남북통일, 노동 등의 분야에서 자유와 진보에 기반을 둔 권위 있는 글을 실었는데요. 특히 독재 정권을 비판하는 날카로운 글로 진보적 지식인과 학생들의 인기를 얻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판매 부수가 엄청난 월간지로 알고 있거든요. 판매가 얼마나 됐나요? 네, 1960년대를 전후해서 판매 부수가 5만에서 8만 부에 이를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고요.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와, 그런데 사상계 잡지가 한때 정권의 미움을 받았던 거로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폐간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1967년 장준하가 국회의원에 당선되면서 발행인이 바뀌었고 사상계는 정부의 관심 대상으로 떠올랐는데요. 그리고 문화공보부에서 월간지 사상계의 등록 효력을 상실했다고 통보하면서 폐간됐습니다. 폐간의 진짜 이유는 1970년 5월호에 실린 김지하의 오적이라는 시 때문이었는데요. 오적은 부정부패로 물든 한국 권력층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풍자했습니다. 그리고 시를 쓴 김지하와 발행인, 편집인 등이 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는데요. 이후 사상계 잡지 발행은 사실상 폐간됐습니다. 사상계가 한국 잡지사에 16년이라는 최장수 기록을 남겼잖아요. 그래서 폐간이 정말 아쉬운 것 같아요. 이후에 비공식적으로 1998년 6월호를 발간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정식 복간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9월 29일에 또 다른 역사를 살펴보면요. 1984년에는 올림픽 주경기장이 개장되었습니다. 이곳은 1981년 86 아시아 경기 대회와 88 올림픽 대회가 서울에서 확정되면서 건설 기본 계획이 수립됐고 1976년부터 착공을 시작했죠. 그때 올림픽 주경기장이 개장이 되면서 우리나라도 올림픽 경기를 직접 볼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1983년에는 수도권 지역에 하수도료 첫 부과를 발표했습니다. 하수도료? 부과 징수의 목적이 뭐였어요? 건설부에서 갈수록 심각해지는 도시 하수에 의한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해서 하수도 시설을 대폭 확충하고자 했는데요. 그리고 서울은 상수도 요금의 평균 58%, 인천은 32%, 울산 44%, 경주 49%의 하수도 사용료를 가정용, 공공용, 산업용 등 업종별 및 사용량별로 구체적으로 정해서 징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1899년은 볼펜 발명가 라슬로 비로가 태어났는데요. 라슬로 비로는 헝가리 기자로 활동하던 중에 만년필에서 잉크가 자꾸 새어나와서 불편했다고 합니다. 고민 끝에 잉크관에 압력을 가해서 삼투압 방식으로 잉크가 고르게 나오는 방식을 고안했는데요. 화학자였던 동생은 볼펜에 알맞은 특수 잉크를 개발했고 1938년 두 형제는 영국 정부로부터 볼펜 특허를 취득했습니다. 삼투압 방식으로 우리가 쓰고 있던 편리한 볼펜이 그렇게 발명이 된 거네요. 자, 이렇게 오늘도 열심히 과거 속으로 달려봤는데요. 영상 실력으로 만나본 오늘의 과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그럼 다음 시간 더 알찬 이야기로 만나요. 만나요.